안녕하세요. 가통경영연구소의 최윤규입니다. 생각의 도구 10번째 시간, 남다른 호기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끊임없는 호기심, 그것이 바로 생각의 유일한 도구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에 발간한 서적, 한국 대학생의 학습 분석 연구 사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거였어요. 질문이 사라진 교실. 학생들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고 하고 나서 그 보고서를 발간하고 나서 대학생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대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칠판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질문요? 우린 질문 안 해요. 학생들이 할 일은 그저 수업 시간 내내 교수님이 칠판에 적은 글을 그대로 베껴 적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이 또 얘기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방식하고 똑같아요. 이곳이 대학 강의실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이 덧붙이는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교수님과 소통은 없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그게 편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대학교 교실에조차도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교수나 또는 교사의 강의 내용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묻고 싶은 게 있어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대학 입학을 위해서 10년 넘게 받아온 사교육, 오히려 그 사교육이 학생들의 호기심의 씨를 싹 말려버렸습니다. 호기심이 사라진 교육, 호기심이 사라진 세상, 결국 앞으로의 세상은 그 호기심이 사라지면 생각이 사라지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지하철을 한번 타보세요. 책을 보는 사람보다 스마트폰에 빠진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스마트폰은 주어진 정보를 그냥 무작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남자아이는 몇 살까지 여탕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떤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우, 고등학교까지 다닐 때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남자아이도 있겠죠. 그러나 법적으로 사내 아이들은 만 5세까지 여탕에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호기심도 있죠. 어떤 초등학생이 묻더라고요. 동물들은 얼룩무늬 동물이 있는데 왜 사람은 백인과 흑인이 결혼했는데도 얼룩무늬 인간이 안 나타날까요? 좋은 호기심입니다. 또 어떤 청소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버스를 타면 앞자리는 노인들만 타고 왜 뒷자리에는 청소년들만 앉을까요? 이것은 생태학적으로 노인들은 다칠까봐 빨리 앞자리로 움직이고 청소년들은 타인에게 방향이 받기 싫어서 제일 뒷자리로 움직이는 이런 생태적인 문제도 있겠죠. 저는 어느 날 여쳐먹어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럴 때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쳐먹어? 그래. 저걸 욕이 아니라 여쳐먹어를 진짜 엿에다가 토핑을 쳐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엿 위에 쳐먹는 토핑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성장 과정에서부터 교육 환경까지 그 수많은 요인들을 조사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호기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욕을 할 때 저 욕의 원인은 무엇일까 호기심을 갖고, 교육을 할 때 공부를 할 때도 끊임없이 왜라고 하는 호기심을 가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개 사료를 만드는 공장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회의를 했어요. 우리 회사 개 사료 안에다가 꽃씨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개가 그 사료를 먹고 개가 돌아다니면서 똥만 누면 똥을 누는 곳에는 꽃이 피어날 텐데 그럼 좋은 파종 기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한 연구원이 또 이런 발표를 냈습니다. 그러면 개가 똥 누고 다니면 밤에 사람들이 잘못해서 똥을 밟으면 어떡하니? 사료 속에 야광 형광물질을 집어넣자. 그래서 개똥이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자. 그럼 사람들은 그걸 피해갈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을 가지고 응용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서 응용했냐? 소 사료를 만드는 공장에서 이 아이디어를 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 사료에 씨앗을 넣었습니다. 호주나 네덜란드 같은 아주 광활한 목조지에서 소들을 풀어놓고 방목하는 곳, 이곳에서 사료를 먹은 소들은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똥을 눕니다. 그 똥을 누울 때 풀 씨앗을 따로 뿌리지 않아도 이 사료 속에는 풀 씨앗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가 똥만 누면서 다니면은 그 다음 해에는
그 똥을 눈 자리에서 풀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돋아난 풀들을 소들은 또 다시 먹을 수가 있죠.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연구한 곳이 또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야생에다가 음식들을 막 뿌려놓으면서 그 음식 속에 형광물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뛰어노는 야생동물이 형광물질을 물고 똥을 누고 다니면 나중에 연구자와 과학자들은 와서 그 형광물질 속에 있는 똥을 보면서 이 야생동물들이 어디로 움직이는 애인지 분별해내고 연구하는 과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가 먹는 사료 속에 살충제를 집어넣자. 그런데 이 살충제는 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는 그 사료를 먹고 똥을 누고 다니면 이 소에게 소똥에 누더기 알을 놓기 위한 파기와 모리 곤충들이 모여듭니다. 이 곤충들이 소똥에 앉아서 똥을 먹는 순간 소똥 속에 있는 살충제가 이 파리들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지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사물 속에서 여러분들도 남다른 호기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